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 폐막작으로 선정되는 등 해외 영화제에서 화제를 모았던 작품 영화 다음 소희가 오는 8일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2016년 발생했던 전주 콜센터 실습생 사건을 모티브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 감독이 영화를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주리 감독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제 8일 개봉이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동안에 영화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기분이 어떠십니까? 너무 떨리고요. 네. 지금 이 시간도 지금 너무 떨립니다. 아무래도 영화 감독 입장에서 개봉 바로 앞둔 이 시점이 제일 떨리는 시기죠. 네네. 얼마 전 시사회도 하셨던데요.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사실은 영화를 이제 막 완성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 시사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잘 봐주신 것 같아서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근데 영화계에서요. 시사회 때 어떤 반응이 나오면 이거는 뭐 대박이 나거나 아니면 관객이 많이 된다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오래된 것도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좀 새로운 상황들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촬영하시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꼭 1년 전에 저희 한참 촬영했었거든요. 예. 근데 딱 1년이 지나서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일상회복으로 들어가서 참 다행입니다. 이게 상황이 더 길어졌더라면 이게 또 개봉 날짜도 늦추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그 다음 소희 어떤 영화인지 내용을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콜센터로 현장 실습을 나갔던 여학생이 예. 수개월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맡은 형사가 등장하고요. 예. 이 형사의 눈으로 그 죽음을 이해해가는 과정을 다룬 영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이 아주 이슈화가 많이 되지는 않았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근데 물론 아시는 분들은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되게 안타까워하셨지만, 근데 감독님이 이 사건을 왜 영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저도 당시에는 몰랐던 일이었고요. 예. 2020년 말에 이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먼저 제안을 받았어요. 제작사로부터. 아, 제작사에서요? 네네. 예. 근데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을 때도 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인 줄도 잘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그 네. 이후에 저도 이제 알아가게 되었고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현장 실습으로 그 일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그 후에도 비슷한 죽음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 때는 조심스러운 측면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더 강박적으로 좀 더 사실적으로 최대한 현실적으로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가장 신경 쓰이셨습니까? 이미 알고 계신 부분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예. 최대한 그런 사실에 기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네. 그리고 어쨌건 영화는 허구의 이야기니까요. 예. 하지만 그런 인물들이나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실제 사실에 기반하는 것만큼 그에 비등하게 현실적인 요소들을 띄워야 되니까요. 예. 그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기도 했어요. 나 시나리오 작업하실 때부터 유가족을 만나시거나 취재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 이미 오랫동안 이 사건 그리고 비슷한 현장 실습 관련해서
취재를 해오신 기자분들이 쓰신 책들, 그리고 그 당시의 기사들, 예.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셨던 노동계 인사분들이 주장하셨던 바들, 이런 것들이 충분한 재료가 되었고요. 네. 저는 실제로 취재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 콜센터에 방문을 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유가족을 시나리오를 쓰면서 만나지도 않았고요. 예. 영화 제목이 다음 소희예요. 좀 특이하거든요. 어떤 의미를 담으셨습니까? 단지 소희, 주인공 소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이것을 영화로 꼭 만들고 싶었던 이유도 단지 그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 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소희도 누군가의 다음에 온 친구고 또 소희 다음에 올 친구들에 대한 또 다른 주인공인 유진의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요. 네. 그런 것들을 담아서 지은 제목입니다. 와. 근데 감독님 장편 데뷔작이 도희야예요, 또. 그것도 네. 약간 좀 이번 영화 제목하고 느낌이 좀 비슷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 이후에 네. 8년 만에 지금 내놓은 신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마침 또 도희야에서 함께한 배우 배두나 씨하고 이번에 또 함께 하시기도 하셨고요. 네. 원래 배두나 씨를 염두에 두신 겁니까? 작업할 때? 그렇습니다. 네, 대단히 오랜만에 내놓은 작품이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특이한 구성이기도 해요. 전반부, 후반부가 명확하게 갈리고 게다가 전반부를 이끌어갔던 주인공이 심지어는 죽은 다음에 새로운 주인공이 나타나는 형식이기도 하거든요. 네. 관객분들의 관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야기를 완성해 나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막중한 책임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예. 처음부터 배두나 배우를 염두에 두고 시나리오 작업을 한 것도 있고요. 굉장히 섬세하게 이 역할을 잘 표현해낼 거라고 기대하고 또 확신도 했습니다. 근데 배우 입장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뭐 사실에 기반해서 어떤 영화적 모티브를 갖고 온 거니까 배우가 연기하기가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한데 배두나 배우 같이 하자 이런 제안했을 때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우선은 너무나 오랜만에 진짜 도이아 이후에 거의 7년 만에 연락을 했는데 그게 이제 시나리오를 건넨 대목이었어요. 예. 일단은 놀랬고요. 네. 제가 여전히 아직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일단 놀랬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받아든 시나리오를 보고는 이런 말을 해줬어요. 첫 장 두 줄만 읽고도 정조리 감독이 쓴 글이란 걸 알겠다. 네, 라고 말해주었고 예. 바로 같이 하겠다고 해줬습니다. 근데 일단은 너무나 어려운 역할이란 거를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요. 예.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전체 이 이야기가 이 형식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는 것에 강력하게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렇군요. 배두나 배우는 워낙 이제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배우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18 고등학생 소희 역할은 김시은 배우가 맡았는데 신인 배우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 김시은 배우의 소희 어땠습니까? 감독이 보기에? 사실은 그냥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처음에 그냥 가벼운 미팅을 한 자리에서 바로 캐스팅을 한 케이스예요. 예. 예, 저도 그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저 자신도 사실은 굉장히 놀랬던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몇 마디 나누지 않았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던 소희가 앉아 있는 것 같았어요. 얼핏 생각해 보면 제가 찾고 있는 친구를 되게 운 좋게 만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달리 생각해 보면은 그 자리에서 이 친구가 저한테 소희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 배우 자체가 이미 소희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는 내내도 신인 배우 정말로 연기를 이렇게 장편 영화 연기를 처음 하는 친구답지 않게 예. 뭐랄까요?
전체 속에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이나 지금 어떤 대목인지를 너무나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어요. 감독님 얘기 듣다가. 네. 근데 왜 7년 만에 영화를 다시 찍으셨어요? 그 사이에 영화를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도이아를 끝내고 나서 바로 만들고 싶은 작품이 있긴 있었습니다. 예. 네, 오랜 시간 시나리오 작업도 했고요. 하지만 결국에는 제작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 작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제작을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 또 단념하기까지도 또 시간이 또 걸렸고요. 네. 그러고 났더니 너무 훌쩍 시간이 지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 시간 동안에 네. 고민해서 내놓은 작품인데 뭐 도이아 때도 그랬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굉장히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상도 받고. 그럴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우선은 저는 정말로 이 다음 소위는 해외 관객들이 그렇게 봐주실 거라고는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한국적인 상황이고 사실은 이야기를 처음 쓸 때 저조차도 잘 몰랐던 일이었기 때문에 순전히 우리나라 관객들만을 생각하고 저는 영화를 쓰고 완성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이렇게 해외 영화제에서 또 반응도 좋고 또 관객분들이 직접 그렇게 공감을 해주시니까 제가 좀 더 어리둥절했달까요? 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해외에서 이런 평가를 받는 게 뭐 비슷한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입니까? 아니면 어떤 공감이 커서입니까? 저도 이제 헤아려 보니까요. 아주 디테일한 것들은 다룰 수는 있지만 어떤 이 젊은 친구들이 지금 현실에 놓여 있는 상황이나 어떤 각자의 조건이나 좀 압박받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아주 개별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네네. 그런 데에서 본인들의 상황에 아주 적극적으로 대입해서 이 영화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기생충이나 이런 것도 역시 그런 이제 코드가 서로 맞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에서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영화를 좋아하시는 관객분들이 아실 것 같고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빨리 개봉하면 영화 봤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네. 이 어떤 영화, 이 영화 꼭 봐야 하는 이유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배두나 김시은 이 두 여배우의 찬란한 연기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저는 이제 영화를 찍고 편집을 하고 완성한 입장에서 사실은 제가 첫 번째 관객이나 다름없어요. 근데 이 배우들의 연기를 보는 것에 저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또 여러 관객분들이 함께 보시고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부디 알겠습니다. 영화 꼭 극장에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화 다음 소위의 정주리 감독이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